1번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7.5%를 부담한다. 2번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0%를 부담한다. 3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설급여 이용 시 10%, 재가급여 이용 시 7.5%를 부담한다.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액이 무료이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주는 것이 정답이고요. 1번 문항 한번 보시면 일반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7.5%가 아니라 15%를 부담하고요.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0%가 아니라 20%를 부담을 합니다. 3번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설이든 재가급여든 모두 무료이고요. 대신에 비급여,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든 일반분이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든 모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방문요양, 2번 복지용구 대여급여, 3번 방문간호, 4번 복지용구급여, 5번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중에 여기 나와 있죠.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기타 재가급여로 들어갑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3번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복지시설은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요양시설, 3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번 노인복지관, 5번 노인복지주택.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일단 문제 보시면 힌트가 좀 많이 나왔죠, 선생님? 일단은 일반 노인이 아니고 어떤 노인? 아픈 노인입니다. 그래서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복지시설로 가시면 되고요. 의료복지에는 무슨 단어가 꼭 붙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요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일단 2번 아니면 3번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정과 같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이 두 개는 또 입소자의 숫자로 쪼갤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입소자가 10명 이상이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가 9명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매사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내향성의 증가, 5번 조심성의 증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일단 문제의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선생님. 매사에 신중해진다 라는 말이 나오면 조심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제 5번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1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2번 노인복지관, 3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4번 독거노인 보호사업, 5번 노인 건강진단 서비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독거노인 보호사업이고요. 문제에서 일단 독거노인이라고 나오면 답도 독거노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인데 이 1번과 4번을 구분짓는 키워드는요. 종합적인 이라는 말이 나오면 독거노인 보호사업으로 가시는 거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가 정답이 되려면 고독사, 자살 예방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명의도용. 1번 신체적 학대, 2번 경제적 학대, 3번 방임, 4번 정서적 학대, 5번 유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임의로 착취하는 게 경제적 학대라고 했었죠. 문항 한번 보시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명의도용 나왔죠. 노인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거예요. 경제적 학대로 가시면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의 보장받을 권리로 옳은 것은 최씨 노인은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나 시설에 도착해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다. 따뜻한 식사를 하길 원했지만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다. 1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보기 문항 한번 보시면 우리 최씨 어르신은 늦게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에는 늦게 도착해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대요. 여기 보시면 따뜻한 식사를 하길 원했지만 말씀을 못 하시죠. 이러시면 안 되고 시설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자신의 견해와 불평이 있으면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례랑 우리 문항이랑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책임과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주는 팁을 한번 사양하고 받는다. 2번 대상자가 실수할 경우 즉시 훈계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3번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보다 시설의 운영 규정을 우선시한다. 4번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과 공유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면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야 되고요. 1번 팁 받으시면 안 되죠. 실수할 경우 훈계 안 됩니다. 3번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보다 운영규정을 우선시하는 거 아니고요. 5번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을 공유하면 안 되겠죠. 비밀은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9번 위험 진단을 받은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겁거나 찬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아스피린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3번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위를 자극하지 않는다. 4번 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도 금식한다. 5번 금식 후에는 일반식을 섭취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위험 진단을 받았대요.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문항 1번 보시면 뜨거운 음식 안 되고요. 찬 음식도 다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약물은 보통 제산제를 많이 사용하고요. 아스피린의 약물은 오히려 위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위를 자극하지 않아 주셔야 되고요. 4번 물도 금식하는 게 아니라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은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금식 후에는 일반식을 바로 섭취하기보다는 금식 다음에 미음, 그 다음 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심혈관계 주요 질환인 고혈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혈압은 120에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번 혈압은 계절, 음주, 신체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번 고혈압은 본태성과 2차성 고혈압으로 구분한다. 4번 최저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생기는 압력이다. 5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만 혈압약을 복용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정상 혈압의 기준은 120에 80 이하이고요.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 이상인 경우를 말했죠. 문항 2번 보시면 혈압은 계절, 음주, 신체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잴 때마다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었죠. 고혈압은 본태성과 2차성 고혈압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생기는 압력은 최저혈압이 아니라 최고혈압을 말하는 거고요.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드시는 게 아니라 혈압약은 영양제처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지방, 고단백 식이를 섭취한다. 2번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한다. 3번 체중을 줄인다. 4번 선크림을 발라 자외선을 차단한다. 5번 요가, 수영으로 유연성을 증진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1번 문제는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인데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면 골다공증은 칼슘이 부족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2번이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을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걷기, 등산, 산책 등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시는 정답 2번이고요. 3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표준 체중을 유지를 해주시면서 동그라미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칼슘과 비타민 D를 많이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 섭취를 많이 해주시려면 햇볕을 쬐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크림은 바르는 게 아니고요.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요가 수영이 아니라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인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문제 12번. 선망의 치료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는 전체적으로 불을 끈다. 2번 의식의 변화가 있으므로 밤에는 진정제를 투여한다. 3번 접촉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인다. 4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5번 주의력이 감퇴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요양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접촉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인다가 정답이고요. 일단 선망의 치료법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밤에는 전체적으로 불을 끄는 게 아니고요. 밤에는 커튼이나 이런 거를 문을 닫고 불을 켜준다가 돼야 되고요. 2번 볼게요. 의식의 변화가 있는 건 맞는데 진정제를 투여하는 건 안 되고요. 4번 수분 섭취를 줄이면 안 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5번도 주의력이 감퇴되는 건 맞는데 전적으로 요양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미소쌤 강의 첫 번째 보셨죠, 선생님? 요양보호사의 키워드 첫 번째 스스로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3번이었죠. 접촉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고 가족을 자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3번. 치매 중기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소, 전화번호, 가까운 가족의 이름 등을 잊는다. 2번 전화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3번 자기 물건을 남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4번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5번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주소, 전화번호, 가까운 가족의 이름을 잊는다가 바로 중기 증상이었고요. 2번, 3번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고요, 선생님. 4번과 5번은 치매의 말기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증상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노화에 따른 시각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2번 지방이 증가하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된다. 3번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고 눈썹 숱은 많아진다. 4번 각막 반사가 증가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5번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가 정답이고요. 시각적 특성인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헷갈리셨던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눈물의 양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게 되면서 눈이 건조해지고요. 2번 볼게요.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틀렸어요. 지방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지방이 감소하게 되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죠. 탄력성이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 3번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는 건 맞는데 눈썹 숱은 많아지는 게 아니고 눈썹 숱은 가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각막 반사가 뭐냐면 선생님 눈이 이렇게 있을 때 뾰족한 거를 눈 근처에 갖다 대면 눈을 깜빡거리게 되잖아요. 그게 각막 반사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각막 반사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면서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지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동공의 지름이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면서 빛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문제 15번. 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려움증이 없기 때문에 긁지 않는다. 2번 통증이 심하므로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3번 세균성 피부 질환이다. 4번 약을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5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 감염으로 감염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 감염으로 감염되는 게 바로 이 옴이고요. 1번 보겠습니다. 옴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었어요. 밤에 미칠 듯하게 가렵다가 특징적인 증상이었죠. 가려움증이 없는 게 아니고 심합니다. 그 다음 통증이 심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려움증이 심하고요. 세균성 피부질환이 아니고요. 옴은 진드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약을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게 아니고 더 전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녹내장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동공의 백색 혼탁, 2번 불빛 주위의 무지개, 3번 안구 통증, 4번 통증이 없으면서 시력 감소, 5번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안구 통증 3번이었습니다. 녹내장을 찾는 거고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은 녹내장이 아니고 백내장의 증상이고요. 녹내장 증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안구 통증도 있고요. 좁은 시야, 눈의 이물감, 그다음에 두통이나 구역질까지 심하면 실명까지 되는 게 녹내장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17번 노인의 영양 문제와 영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독, 우울 등으로 음식 섭취의 욕구가 커진다. 2번 부족한 열량을 채우려면 동물성 지방 섭취가 중요하다. 3번 시력이 저하되어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4번 채소, 과일류는 권장되지만 해조류, 버섯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5번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B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 한번 보시면 고독이나 우울 등으로 음식 섭취의 욕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동물성 지방 섭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성 지방은 줄여주시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3번이 정답이었죠. 우리 어르신들은 시력과 청력도 저하되어 상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채소와 과일류 권장되고요. 해조류와 버섯류도 우리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칼슘과 짝꿍이 있죠.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B가 아니라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서 정답이 3번입니다. 18번 문제 노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2번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한다. 3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섭취한다. 4번 같이 자는 사람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방을 사용한다. 5번 취침 전 운동을 한 후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항을 잘 보셔야 돼요. 노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찾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2번 한번 보시면 적절한 운동도 좋은 거죠. 3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온다 하시면 따뜻한 우유를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같이 자는 사람이 코골이나 이러한 수면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방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 취침 전 운동을 한 후 따뜻한 녹차는 안 돼요, 선생님. 자, 요양보호사의 시험에 카페인은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차, 홍차 이런 거는 잠이 안 오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19번 65세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 시 예방접종해야 할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폐렴구균, 2번 홍역, 3번 수두, 4번 결핵, 5번 풍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폐렴구균이었습니다. 저희 예방접종 파트에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여기 나와 있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를 접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은 낮 시간보다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 2번 실내 운동을 실외 운동으로 바꾼다. 3번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은 가급적 외출하여 해독을 한다. 4번 창고수로 나갈 때에는 방한 모자를 착용한다. 5번 운동 시 준비 운동만 실시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 한번 보시면 겨우철에는 춥기 때문에 새벽 시간보다는 낮 시간을 이용을 해주시고요. 바깥 운동보다는 안에서 운동하는 실내 운동을 해주세요.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은 외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운동할 때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같이 실시를 해주시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상고소로 나갈 때에는 방한 모자뿐만 아니라 방한복 같이 따뜻하게 챙겨서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